할머니, 10살 아이의 비명이 전통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짝! 68세 할머니의 왼쪽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어요. 30여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자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꼴불견 노인네가! 그 순간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빨리 와줘. 할머니가.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허리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익숙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맞추는 손길이 능숙했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담가둔 김치가 보였어요. 큰 대야에 김치를 꺼내놓고 양념을 다시 버무렸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장에 내놓을 김치는 정성이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며 거실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10살 손녀 지수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보였어요. 이번 주말엔 오려나. 정희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면 할머니 가게에 들렀어요. 며느리 서연이 바쁠 때면 정희가 지수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서연과는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5년 전 아들 재훈이 재벌가 딸과 결혼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라는 게 짐이 될까봐. 정희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퍼서 한 그릇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된장찌개 한 숟가락.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그릇을 설거지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40분.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허리가 아파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어둠이 반겼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탔어요. 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30분 후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 시장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혜 씨, 또 제일 먼저네. 과일 가게 이동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와야 정리할 시간이 있죠.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어요.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시장에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룻밤 사이 쌓인 먼지가 보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었어요.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반찬들을 꺼냈어요.
무생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하나씩 작은 그릇에 담아 진열했습니다. 가격표를 붙이고 위치를 조정했어요. 손님들이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왔어요. 어머,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은 무나물 맛있게 됐어요. 정희는 반찬을 권했어요. 할머니는 서너 가지를 골라 샀습니다. 정희 씨 반찬은 믿고 먹어. 감사합니다. 정희는 정성껏 포장했어요. 손님이 떠나고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30년째 지키는 자리였어요. 단골들은 정희의 반찬을 믿고 찾았습니다. 정희 씨 반찬은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정성이 느껴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요즘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어요. 재개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까?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10시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말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네, 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네요. 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끗이 청소했는데요. 여기 냉장고 온도계 확인 기록은요? 그건 가격표에 유통기한이 없네요. 반찬은 매일 새로 만드는데요. 그래도 표시해야 합니다. 여자는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전통시장 관리공단 이사 박미숙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이 시장 재개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에 정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위생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겠습니다. 박미숙은 서류를 꺼내 작성했어요. 일주일 내로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박미숙은 서류를 정의 손에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업정지라니. 30년을 지킨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이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위생 개선 명령서. 나도 받았어. 옆 가게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다들 받았나 봐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서류를 받았어요. 재개발 때문에 우릴 내쫓으려는 거야. 30년 넘게 장사한 곳인데.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했어요. 정희는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쿡쿡 쑤셨어요. 손으로 주무르며 버텼습니다. 저녁 6시, 할머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였습니다. 우리 지수 왔구나. 정희는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말이 아닌데 지수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희는 날짜 감각을 잃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수가 정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희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할머니는 안 울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힘내요. 지수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지수가 있지. 정희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할머니, 뭐 힘든 일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8시. 정희는 지수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무거웠어요. 내일도 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지수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정희는 홀로 서 있었어요. 어두운 시장이 쓸쓸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위생 개선 명령서가 들려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정희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 재료를 꺼냈어요. 위생 개선 명령서에 적힌 항목들을 떠올렸습니다. 온도계 기록, 유통기한 표시, 청결 상태. 정희는 수첩에 하나씩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는 동안에도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전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또 닦았어요.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자꾸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이 내렸어요. 점검 나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온도계는 설치하셨네요. 박미숙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어디 있죠?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체크해야 합니다. 박미숙은 수첩에 또 뭔가 적었어요. 유통기한 표시는 했네요. 네, 어젯밤에 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네요. 손님이 못 읽겠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늙은 눈으로 최선을 다해 쓴 글씨였어요. 다음부터는 크게 쓰세요. 박미숙은 더 살폈습니다. 진열대 간격이 좁네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넓혀야 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미숙이 나간 뒤에도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동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한테도 또 왔어요. 저 사람, 나도 받았어. 또 지적사항? 어떡하면 좋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세요. 곧 지나갈 겁니다. 이동수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개발이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화요일, 박미숙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서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시장 전체 위생 점검입니다. 박미숙은 상인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웠습니다. 정희도 가게 앞에 섰어요. 여기 쓰레기통 위치가 잘못됐네요. 네.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정희는 쓰레기통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통을 끌고 가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앞치마가 더러워요. 박미숙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빨았는데요. 그래도 얼룩이 있네요. 바꾸세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트집 잡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박미숙은 관리공단 이사였습니다.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었어요. 수요일, 정희는 새 앞치마를 샀습니다. 2,000원짜리였지만 아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힘들다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 관리공단 사람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던데. 그냥 법대로 하는 거겠죠. 정희는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한숨을 쉬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힘내야지. 힘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장 입구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계획 설명회.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시장 내 공용광장. 정희는 공고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옆에 선 상인이 물었습니다. 보상을 해주겠죠. 얼마나 줄까요? 모르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을 일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정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설명회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손이 떨려서 쌀을 쏟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쌀을 주우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희는 쌀알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6시였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설명의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다른데 가게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불안한 목소리들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반찬을 진열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명회에 가야 했어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매를 고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밑이 거뭇거뭇했어요. 그래도 단정하게 해야지. 정희는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시장 공용광장. 벌써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왔습니다. 한쪽에는 기자들도 보였어요. 지역 의원과 구청 관계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단상이 설치돼 있었어요. 와, 사람 많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힐을 신고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전통시장 관리공단 이사 박미숙입니다.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오늘은 이 시장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재개발 후에는 현대적인 복합상가가 들어섭니다. 박미숙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푸드코트, 3층부터는 오피스텔입니다. 상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보상금을 드립니다. 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술렁거림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미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견은요? 이동수가 일어났습니다. 의견은 이미 수렴했습니다. 박미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재개발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정희는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죄송하지만요. 사람들이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상인들의 생계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곳에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박미숙은 정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건 개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박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숙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정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정희 앞에 섰습니다. 김정혜 씨 맞죠? 네. 당신 같은 분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50여 명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매번 위생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시고, 아니, 저는 다 고쳤는데요. 설명회에서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시고, 박미숙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협조적인데 일부 분들이 문제예요. 박미숙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 사람 너무하네. 정혜 씨가 뭘 잘못했다고. 옆 상인들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도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희 씨, 이동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이동수도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정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요. 이동수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어요. 어떡하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미숙의 차가운 눈빛,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억, 잠들었다가도 금방 깼어요. 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으려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6시였어요. 가야지.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얼굴만 씻고 나왔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VIP 방문 행사래. 지역 의원들 온대. 기자들도 많이 온대.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갑자기 행사를 해? 재개발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상인들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정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반찬을 진열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광장에 섰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지역 의원, 구청 관계자, 기자들 3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힐을 신은 발걸음이 당당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미숙은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손짓하며 시장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낡고 비위생적이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미숙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행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앞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도 가게 앞에 섰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가게는 위생 개선 명령을 여러 번 받은 곳입니다. 박미숙이 정희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시급합니다. 박미숙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일행이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정희 씨.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시장 광장에 단상이 설치됐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됐어요. 잠시 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상인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광장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랐어요. 기자들이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정희는 뒷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 착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의원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낡은 시장이 현대적으로 바뀝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겁니다. 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삶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인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미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관리공단은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일부 협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박미숙은 정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곧 설득하겠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희를 돌아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십 명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목소리를 냈어요. 저, 김정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째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어갔어요. 재개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계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보상금만으로는 새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단상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마치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정희 앞으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정희 바로 앞에 섰어요. 김정혜 씨,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공식 자리에서 불평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박미숙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는 겁니다. 박미숙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어요. 수십 명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위생도 제대로 못 지키시면서 설명회 때도 트집 잡으시더니 이제는 공식 행사까지 망치시려고요? 정희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사회성이 없네요. 박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협조할 생각은 안 하시고 불평만 하시고.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박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송하면 다 됩니까?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보았어요. 박미숙의 손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짝! 뺨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렸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정희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겁고 아팠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주말이라 할머니 가게에 오던 길이었습니다. 지수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정희는 손녀를 보고 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 아줌마가 왜 할머니를 때려요? 울면서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박미숙은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네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자들만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뺨이 계속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니야, 하지 마. 정희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저 나쁜 아줌마가. 괜찮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잘못 안 했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아줌마가 나빠요. 지수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희도 손녀를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우는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지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받지 않았어요. 지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2번, 3번.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어요. 지수야?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빨리 와줘.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가 왜? 서연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할머니가 나쁜 아줌마한테 맞았어요.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뺨을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화 너머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가게요.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올 거예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28층 회의실. 강서연은 임원 10여 명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보고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수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이었으니까요.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또 지수였어요. 잠깐만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야?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빨리 와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가 왜? 서연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나쁜 아줌마한테 맞았어요.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뺨을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가게요.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회의 취소해요. 긴급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서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힐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남편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바로 와. 어머님한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와.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서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합니다. 서연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대문 전통시장.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회장이 전통시장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빨리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맞았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재훈과 결혼식을 올린 날, 시어머니 정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요.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왜 피하시는 걸까? 서연은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셔. 재훈은 말했어요. 가난한 시어머니라는 게 짐이 될까봐. 그럴 리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셔.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만은 가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주말이면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반찬 주셨어요. 할머니랑 놀았어요. 지수는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서연은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피했습니다. 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내렸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가게들, 상인들이 서연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명품 옷차림이 시장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지수야, 어디야? 서연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가게요. 4번 골목이에요. 알았어. 서연은 4번 골목을 찾았습니다. 김정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서연은 가게 앞에 섰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뒷방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정희의 왼쪽 뺨이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감히 어머님을. 아니야. 그냥 내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나쁜 아줌마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나쁜 아줌마? 검은색 옷 입은 아줌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렸어요.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어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인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행사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방문 행사 있었어요. 정혜 씨가. 그분이 질문했다가
상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관리공단 이사가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요? 네. 박미숙이라고 재개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박미숙. 업계 행사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산그룹과 협력 사업도 논의 중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님을.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게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리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어머님을 때려요. 서연아, 이제 제가 지킬게요. 서연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5년 동안 못 뵈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피하셔서 미안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제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봤어? 사진? 온라인에 떴대. 상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사진이요? 상인 하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희가 뺨을 맞는 사진이 있었어요. 기자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현장, 충격 장면.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인 학대 아니야? 관리공단이 저래도 돼?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통시장 재개발 관련 기사 찾아봐요. 그리고 박미숙이라는 사람 조사해요. 서울시 전통시장 관리공단 이사예요. 네, 부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희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재훈아.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재훈도 울먹였습니다. 누가 감히 어머니를. 서연이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응. 같이 하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 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쉬셔야 해요. 괜찮아. 내일 장사해야 해. 내일은 쉬세요. 안 돼. 장사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 정희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를 맡겼어요. 지수야, 오늘은 할머니랑 있어줄래? 네, 엄마. 지수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재훈은 가게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에 안 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사로 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벌써 8시인데요. 상관없어요.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이 어머님이 누구 시어머니인지 아나? 재훈이 물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님 만난 적 거의 없잖아요. 업계 사람들도 몰라요. 그럼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이동수와 상인들이 정희 가게에 모였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오늘 정말 너무했어요. 박미숙 그 사람 고발해야 해요.
상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가세요. 정희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다 봤어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증언할게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정희는 지수와 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자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래, 자자. 정희는 누웠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해결할 거예요. 정희는 손녀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같은 시각, 박미숙은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오늘 행사 잘 됐어요. 박 이사님 덕분이에요. 동료들이 칭찬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박미숙은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그나저나 그 할머니. 아, 김정혜 씨요? 네. 좀 세게 한 거 아니에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박미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야 재개발이 빨리 되죠. 그래도 걱정 마요. 그냥 시장 상인이에요. 박미숙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내일 태산그룹 회의 있습니다. 박미숙은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태산그룹이네. 협력사업 성사되면 승진이에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당연하죠. 박미숙은 자신감 넘쳤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누구를 만나게 될지. 태산그룹 본사.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미숙 이사조사 결과입니다. 서연은 자료를 펼쳤어요. 3년간 갑질 사례 7건, 상인 폭행 사례, 민원 제기 15건.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해요. 그리고 내일 회의 준비하고요. 네, 부회장님. 비서가 나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가 지킬게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본사 28층.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님. 네, 부회장님. 긴급 업무가 있어요. 서연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 관련 자료 전부 수집하세요. 최 실장은 메모를 읽었어요. CCTV 영상, 기자 사진, 목격자 명단. 오늘 안에 다 필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나갔어요.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동대문 전통시장 폭행을 입력했어요. 기사가 여러 개 떴습니다. 전통시장 재개발 현장 충격 장면. 관리공단 이사 상인 폭행 논란. 서연은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정희가 뺨을 맞는 순간. 지수가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 서연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짓인가요? 노인 학대 아닌가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박미숙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캡처했어요.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오전 9시. 비서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긴급 조사 지시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어요. 동대문 전통시장 관련 자료 수집. 오늘 오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리 CCTV 영상 확보하세요. 네, 박대리 기자들 연락해서 원본 사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대리 상인들 연락처 확보하고 증언 받으세요. 네, 실장님. 직원들이 흩어졌어요. 서연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법무팀입니다. 박미숙 이사 경력 조회 부탁드려요. 특히 민원이나 갑질 사례 있으면 다 찾아주세요. 네, 부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보팀이죠? 동대문 전통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하세요. 모든 댓글과 여론 추이 보고하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CCTV 영상입니다. USB를 건넸어요. 관리공단에서 삭제하려고 했는데요. 시장 상인회장님이 미리 백업해 두셨대요. 서연은 USB를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미숙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희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박미숙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정희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했어요. 서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지수가 울면서 달려오는 장면. 정희가 주저앉는 모습.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는 장면. 서연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오전 11시. 박 대리가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기자들 원본 사진입니다. 파일을 전송했어요. 서연은 사진들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정희의 빨갛게 부은 뺨, 박미숙의 차가운 표정, 지수의 눈물, 상인들의 충격받은 얼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하나씩 저장했어요. 오후 1시. 이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상인들 서면 증언입니다.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서연은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동수입니다. 3월 15일 오후 2시경 박미숙 이사가 김정희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증언서도 비슷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성실한 분입니다. 박미숙 이사의 행동은 부당했습니다. 증언서가 15장이나 됐어요. 서연은 모두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파일로 정리했어요. 오후 2시. 법무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박미숙 이사 경력 조회 결과입니다. 3년간 민원 15건, 갑질 사례 7건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펼쳤어요. 2022년 5월 남대문 시장 상인 폭언, 2023년 2월 동묘시장 상인 강제 철거, 2023년 8월 청량리 시장 상인 위협. 목록이 길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네요. 서연은 중얼거렸어요.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들을 압박했군요.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이 대부분 참았습니다. 고발하거나 소송 제기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묻혔던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모든 자료 정리해주세요. 네, 부회장님. 오후 3시. 서연은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기자 사진, 상인 증언, 박미숙 과거 이력, 온라인 여론 분석, 컴퓨터 화면에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했어요. 완벽해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하세요. 박미숙 이사 초청 확인됐죠?
네, 내일 오전 10시 협력 사업 회의로 확인됐습니다. 좋아요. 서연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동대문 전통시장.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뺨은 아직도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해야 했어요.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어요.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힘내야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놓지 못했어요. 김치 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얼른 바로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할머니는 정희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뺨이 왜 그래? 아, 괜찮아요. 정희는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 그 사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속상하더라.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났어요. 정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괜찮아. 신고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희 씨.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사고 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여전했어요. 언제 없어지려나.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아팠어요. 오전 10시. 이동수가 왔습니다. 정희 씨. 회장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며느리분이 오셨다면서요? 네. 어떤 분이에요? 이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예요. 정희는 말을 아꼈어요.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냥 느낌이 그래요. 며느리분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짐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계속 왔어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정희 씨 응원해요. 힘내세요. 박미숙 그 사람 나빠요. 손님들이 위로했어요. 정희는 그저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정희는 잠깐 쉬었습니다. 가게 뒤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의 차가운 눈빛, 뺨을 때리는 순간, 수십 명이 지켜보던 광경.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희 씨. 옆 가게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마요. 곧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또 박미숙이 올까? 또 뭐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정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응. 할머니는 강하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지.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믿고 싶어. 버스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서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해? 응. 거의 다 끝났어. 서연은 남편을 봤어요. 내일 회의 준비 끝났어. 박미숙이 오는 거지? 응.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 내일 놀랄 거야. 어머니가 누구 시어머니인지 알게 되겠지.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당연하지. 서연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에 가자. 응.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박미숙은 집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산그룹과의 협력사업회의. 성사되면 승진이 확실했어요. 어떤 걸 입을까?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 회색 정장, 베이지색 원피스. 고민하다가 검은색 정장을 골랐어요. 역시 검은색이 격식 있어 보이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고 매만졌어요.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구두는 새로 산 힐을 신었어요. 완벽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차에 탔어요.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태산그룹 본사로 가세요. 네, 이사님. 차가 출발했어요. 박미숙은 뒷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협력사업 제안서, 재개발 계획서, 예상 수익 분석.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강서연 부회장.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잘 보여야지. 박미숙은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태산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멋지다. 박미숙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천장이 높고 화려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서울시 전통시장 관리공단 박미숙 이사입니다. 회의 예약 확인됐습니다. 28층으로 올라가세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옷매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2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이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 양쪽에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박미숙은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와. 박미숙은 감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완벽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8분. 곧 회의가 시작될 거예요. 박미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장됐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묶은 머리. 차갑고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뒤에 재훈이 함께 들어왔어요. 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이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미숙은 그 차가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차가운 사람이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다시 앉았어요. 서연과 재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그럼 발표 시작하시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발표 화면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네.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표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네. 박미숙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박미숙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시장 광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박미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자신이 보였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 모습. 한 할머니 앞으로 걸어가는 장면. 이건.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할머니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손이 올라가는 모습. 짝.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박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는 모습. 어린아이가 울면서 달려오는 장면.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숙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서연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정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김정희 씨, 68세. 서연이 말했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미숙은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시장 어르신들께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고요. 이웃을 돕는 착한 분이십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 분을 당신이 수십 명 앞에서 때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이 뭐 하셨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상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잘못인가요? 박미숙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옆에 앉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도 박미숙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 시어머님이세요.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재훈을 가리켰어요. 김정희 씨의 아들이고요.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몰랐으면 때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장 상인이면 때려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박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말씀 없으시네요. 서연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찍은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의 빨간 뺨, 지수의 눈물, 상인들의 충격받은 표정.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이 사진들은 이미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봤어요. 댓글도 수백 개 달렸고요.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상인들의 증언서입니다. 서연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놓았어요. 15명의 상인이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당신이 부당하게 어머님을 폭행했다고요. 박미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의 과거 기록입니다.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년간 민원 15건, 갑질 살해 7건, 상인 폭언 강제 철거 위협.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은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시어머님을 때렸고요. 박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죄송하면 다 되나요? 박미숙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군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셔야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때렸으니까요.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산그룹과 서울시관리공단의 협력 사업은 취소됩니다. 박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당신이 관리공단에 있는 한 우리는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는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겠죠. 박미숙은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승진은커녕 해임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어요. 박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미숙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관리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박 이사. 네, 이사장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산그룹에서 자료가 왔어요.
설명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겼어요. 박미숙은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 서연과 재훈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잘했어.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머님한테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드디어 끝났네.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시작. 그래. 이제 시작이지. 재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시 전통시장 관리공단. 박미숙은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 최영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박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최 이사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태산그룹에서 보낸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CCTV 영상, 사진들, 증언서, 과거 갑질 사례,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입니다. 최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3년간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민원 15건, 갑질 7건,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 박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최 이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산그룹과의 협력 사업이 무산됐어요. 20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당신 때문에 날아갔어요. 박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연 부회장이 누군지 알아요? 태산그룹 실세예요. 그분 시어머니를 당신이 때렸어요. 최 이사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때려도 돼요. 박미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 부회장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최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3일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협력 중단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보고하겠대요.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최 이사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결과는 뻔하겠죠. 박미숙은 무너졌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최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묵인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 큰일 났대. 태산그룹이랑 일 다 틀어졌대. 해임될 거래. 박미숙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계획서, 승진 신청서, 모두 무용지물이 됐어요. 박미숙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서연은 비서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전화 연결해 주세요. 네, 부회장님.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최 이사장님. 네, 강 부회장님. 최 이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료 잘 받으셨죠? 네, 잘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박미숙 이사를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공식 사과드리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상인 인권 보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좋은 결정이세요.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협력 사업은 검토하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논의하죠.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해임 확정이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결정된대. 잘 됐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토요일 아침. 관리공단 긴급 이사회.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숙 이사 해임 건입니다. 자료가 이사들에게 돌아갔어요. 모두 자료를 읽었습니다. 얼굴들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상인 폭행이라니. 과거 사례도 이렇게 많았어요. 이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최 이사장이 물었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즉시 해임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최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박미숙 이사 즉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탁 의사봉이 내려갔어요. 박미숙은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을 꺼냈어요. 사진, 메모장, 볼펜, 박스에 담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숙 이사님. 네, 해임 통지서입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박미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일 내로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네. 인사팀 직원이 나갔습니다. 박미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즉시 해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박미숙은 박스를 안고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대문 전통시장. 정희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정희 씨 들으셨어요? 단골 할머니였어요. 뭐려? 박미숙 그 사람 해임됐대요. 네? 정희는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떴어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공단 이사 상인 폭행으로 해임. 정희는 기사를 읽었어요. 관리공단은 박미숙 이사를 즉시 해임했다. 피해 상인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을 약속했다. 상인 인권보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희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잘 됐네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인과응보예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기뻐야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가게에서 나와봤어요. 차에서 서연과 재훈이 내렸습니다. 지수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희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정희의 뺨을 살펴봤어요. 멍은 많이 가셨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나았어. 아니에요. 아직 아파 보여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울지 마.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은 정희를 껴안았어요.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피한 거잖아. 두 사람은 껴안은 채 울었어요. 재훈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재훈아. 정희는 아들을 봤어요. 효자 못 돼서 죄송합니다. 재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게 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도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지수. 정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가족이구나. 며느리분이 정말 효녀네. 보기 좋다. 상인들이 미소 지었어요. 이동수도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회장님.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가세요. 집? 저희 집이요. 어머님 집이기도 하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래.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 자리야. 정희는 가게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지킨 곳이야. 여기가 편해. 서연은 정희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응. 그래. 지수도 자주 보내드릴게요. 좋지. 정희는 손녀를 안고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서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관리공단에서 배상금이에요. 5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5천만 원? 네. 공식 사과와 함께 지급됐어요.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셔야 해요. 서연은 봉투를 정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빚 갚으시고 가게도 고치세요. 서연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서연이 반찬을 권했어요. 응 고마워. 정희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수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야호. 지수가 좋아했어요. 재우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저희도 행복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서연과 재훈, 지수는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정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서서 차를 바라봤어요. 이동수가 다가왔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한편 박미숙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은 채였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어두웠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동대문 전통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 새로 단장한 간판들, 밝은 조명이 시장을 환하게 비췄어요.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대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어요. 상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의의 가게도 새로워졌어요. 김정희 반찬. 간판이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가게 안도 리모델링 됐어요. 새 진열대와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는 손길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전 6시. 정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벚꽃이 시장 입구에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상인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전보다 나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거든요. 서연이 권해서 시작한 물리치료였어요.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오전 9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 뭐 맛있어요? 오늘은 봄나물이 좋아요. 정희는 반찬을 권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사는 전보다 더 잘 됐어요. 온라인에서 유명해졌거든요. 폭행당한 할머니의 가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성 담은 반찬 가게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 SNS에서 봤어요. 반찬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정희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서연과 지수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두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지수야. 왔구나.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왔어요. 어떨 때는 재훈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쉬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특별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정희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따라오시면 알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차에 탔어요. 어디 가는 거야? 비밀이에요, 할머니.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30분 후. 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청. 정희는 놀랐어요. 네,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 어머님께서 상을 받으세요.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내가 무슨 상을? 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일이 계기가 돼서 상인 인권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정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나를? 네. 가시죠.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강당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와 있었어요. 이동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 회장님. 정희는 반가워했어요. 재훈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재훈아. 정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님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특별한 분들께 표창을 드립니다. 상인 인권 보호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정희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김정희 씨. 정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장님이 표창장을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희는 표창장을 받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님 자랑스러워요. 서연아. 정희는 며느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힘들었죠? 응. 힘들었어. 이제는 괜찮아요. 응.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 여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숙이었어요. 1년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지수가 긴장했어요. 괜찮아. 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미숙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내내 후회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희는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고개 드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미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사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정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하지만 당신도 가족이 있을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쓰세요. 박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 가보세요. 정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깊이 고개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서연이 정희 곁으로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놓아주는 거야. 더 이상 그 일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이제 평온하고 싶을 뿐이야. 저녁이 됐습니다. 정희, 재훈, 서연, 지수.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서연이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정희는 밥을 받았어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건배. 지수가 물잔을 들었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정희는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들 재훈, 며느리 서연, 손녀 지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가슴 한편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다행이야.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왜 웃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서연이 말렸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님 쉬세요. 서연은 정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재훈이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정희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이제는 평온할 거야.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연의 집 방에 누워 있었어요. 편안한 침대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의 차가운 눈빛, 뺨을 맞던 순간, 수치스러웠던 기억.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요. 지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자도 돼요? 그럼 들어와. 정희는 이불을 들어 올렸어요. 지수가 할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정희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죠? 그럼 우리 다 함께 행복할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가 잠들었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상인 인권보호관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를 따랐어요.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정희는 때때로 강연을 하러 다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반드시 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젊은 상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서연과 지수가 왔습니다. 재훈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깜짝 선물이에요. 서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뭔데? 정희는 봉투를 열었어요. 비행기 표였습니다. 제주도? 네. 가족 여행이에요. 우리 넷이서요. 지수가 좋아했어요. 제주도 처음 가봐요, 할머니. 나도 처음이야. 정희는 웃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요. 가게는 이동수 회장님이 봐주신대요. 그래? 고마운 분이네. 그럼 준비해야겠다. 정희는 표를 소중히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이제는 행복할 거야.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어 꽃잎을 받았어요. 예쁘다.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게, 가족에게, 자신에게. 그저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